현재 본 영상은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 육군과 해군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태평양 전역의 여러 섬에서 지상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육상 작전의 주요 병력으로서 일본군과 교전을 펼쳤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 동안 특히 해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해군은 일본군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병력과 물자를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함재기를 활용한 공중전과 폭격 임무를 수행했고, 해상에서 일본 함대와 직접적인 교전을 펼치며 일본군 함대를 격파해 해상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에 상륙하는 임무를 가진 부대가 있죠. 바로 해병대입니다. 이것은 미 해병 1사단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숫자 1에 적힌 글자는 바로 과달카날입니다. 과달카날은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미 해병대 1사단의 마크에 솔로몬 제도의 섬 이름이 새겨져 있을 만큼 과달카날 전역에서 미 해병대의 활약과 과달카날이라는 섬이 해병대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전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고 미국은 공세로 전환하는, 그야말로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결정적인 전투였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까지 과달카날 섬의 비행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전투, 미 해병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세계 최강의 상륙군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시작한 과달카날 전역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보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잃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으나 여전히 태평양 전역에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했죠. 이후 일본은 전략을 대폭 수정합니다. 진주만과 미드웨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세적인 전략이 아닌 태평양의 섬들을 방어선으로 삼아 요새화하면서 미국과 소모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었죠. 미드웨이에서 경험한 것처럼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는 항공모함 중심이 아닌 점령한 섬들을 항공기와 함대의 기지로 활용하면서 물자와 병력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주변 해안과 공중을 통제하며 적 함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섬을 불침 항모로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연결망을 차단하기 위한 남태평양의 섬 역시 일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미 1942년 5월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를 점령해 해군 항공기지를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과달카날의 룽가 포인트에 비행장 건설을 시작했죠. 역시 솔로몬 제도에 위치한 과달카날은 제주도 면적의 약 3배 규모의 섬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과달카날을 점령함으로써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라바우를 방어할 수 있고 남태평양에서의 전진기지를 하나 더 확보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제해권과 제공권 모두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완성한다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를 차단하는 폭격기의 발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우려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과달카날을 확보하고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해 일본 점령지를 차례로 공격하려 했습니다. 즉, 솔로몬 제도의 섬 과달카날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 군 전체의 전략 통합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역시 군종 간의 알력은 있었습니다. 해군이 주도할 것이냐, 육군이 주도할 것이냐, 어떤 작전을 우선시할 것이냐 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과달카날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양군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남태평양에서의 협력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7일 알렉산더 밴디그리프트 소장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 1사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 16,000여 명은 본격적인 과달카날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상륙부대는 과달카날 본섬과 인근의 툴라기, 가부투, 타남보고 등으로 각기 진격합니다. 감시탑 작전이라는 이름의 상륙작전은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군의 첫 대규모 공세였죠. 당시 툴라기와 근처 섬에는 900명가량의 일본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과달카날에는 2,000여 명의 조선인 포함 2,800여 명의 비행장 건설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8월 8일 일본군의 저항을 물리친 미 해병은 툴라기를 점령했고, 11,000여 명으로 구성된 과달카날 상륙부대 역시 과달카날의 룽가 포인트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전략적 요충지였던 과달카날을 빼앗길 순 없었습니다. 1942년 8월 9일 새벽, 일본의 미카와 구니치 중장은 7척의 순양함과 1척의 구축함을 모아 라바울 기지를 출발해 뉴조지아 해협을 따라 사보섬 인근으로 진입합니다.
목표는 연합군 상륙부대의 지원함 그리고 호위 선단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미카와 중장은 새벽 1시 30분경 야간 기습 작전을 감행했고 그 결과 미 해군 순양함 3척, 호주 해군 순양함 1척이 침몰했으며 천여 명의 연합군이 사망합니다. 이를 사보섬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하지만 미카와 중장은 야간 작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합군의 공격을 우려해 추가 작전을 펼치지 않고 즉각 철수합니다. 이후 미국은 사보섬 해전에서의 패배 및 라바울에서 발진한 항공대의 폭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립되었고 비행장은 일본군이 남겨둔 물자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비행장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한 핸더슨 소령의 이름을 따 핸더슨 비행장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후 일본 대본영은 육군에게 핸더슨 비행장 탈환을 지시합니다. 그중 원래 미드웨이 공략 부대였으나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패배로 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치키 기요나오 대자의 28 보병연대 소속 917명이 선발대로 차출되었고 이들은 선발대로서 1942년 8월 18일 핸더슨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인 타이부 곳에 상륙합니다. 과달카날 저녁 초반 일본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는데 당시 일본군의 훈련 교범에는 매우 거만하고 나약하고 비겁한 서양인들은 빗속이나 안개 속 혹은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그들은 밤이 춤추기에 좋은 시간이지만 전투를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들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미군을 과소평가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보섬 해전 이후 잠시나마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일본은 라바울에서 발진한 항공기를 통해 수시로 미 해병을 폭격하고 있었고 이치키 대자에게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과달카날의 미군 규모는 약 2,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한마디로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은 별 볼 일 없이 고립되어 있다. 야밤에 기습하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지난 8월 21일 새벽 이치키 대자는 추가 병력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총칼을 들고 겁없이 뛰어들면 나약해 빠진 미군은 야반도주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군은 총검을 꽂은 채로 반자이를 외치며 돌격합니다. 동시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죠. 하지만 이미 일본군의 상륙을 알고 있었던 미 해병은 미리 방어선을 설치했고 달려드는 일본군을 향해 37mm 대전차포와 기관총의 화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자 이치키 대자가 이끌던 917명의 병력 중 살아남은 병력은 128명 뿐이었습니다. 128명의 생존자 중 100여 명은 이치키가 상륙한 곳에 두고 온 지원 병력이었죠. 사실상 이치키 대자를 포함한 부대원 전멸이었습니다. 도쿄의 대본영은 이제서야 과달카날의 미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이 과달카날을 재점령하기 위해서는 야마모토 제독의 도움이 필요했죠. 야마모토는 연합함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구모 주이치 제독을 사령관으로 항공모함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경항공모함 류조를 중심으로 함대를 구성해 미 항공모함을 경멸 후 육군의 상륙작전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합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세로토가를 중심으로 한 60일 기동함대를 내세웠죠. 그리고 8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치열한 해전이 벌어지는데 일본은 류조 침몰, 300여 명 전사, 75기의 항공기가 손상을 입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엔터프라이즈 손상, 90명이 전사하고 17기의 항공기가 손상을 입었죠. 동부 솔로몬 해전이라고 부르는 이 해전은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 꽤나 큰 피해를 본 전투였으나 일본은 100여 명의 베테랑 조종사를 잃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포기할 일본이 아니죠. 대본영으로부터 비행장 탈환 명령을 받은 가와구치 소장은 5천여 명의 병력과 함께 수송선이 아닌 구축함을 타고 핸더슨 비행장 우측 타이부 곳에 상륙합니다. 가와구치의 35여단, 이치키 연대의 잔여 병력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미군들은 도쿄 특급, 일본군들은 G수송이라고 부른 구축함 수송 작전은 미군의 공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이 밝기 전 신속하게 병력을 수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카 대자가 지휘하는 천여 명의 병력은 목재 동력선을 타고 항해 도중 350여 명의 병력이 희생된 끝에 핸더슨 비행장 서쪽 포인트인 카민보에 상륙합니다. 일본은 병력을 3개로 나누었습니다. 오카 대자가 이끄는 병력은 서쪽에서 비행장을 공격, 이치키 연대 잔여 병력은 동쪽에서 공격, 그리고 가와구치가 이끄는 본대 3,000명이 주공으로서 남쪽을 통해 공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미군은 정보원을 통해 일본군이 대거 상륙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메릿 에디슨 대대는 가와구치 병력이 상륙했던 곳을 급습해 일본군이 비축해 두었던 식량, 군수품, 탄약, 의약품 등을 노획하고
그곳에 있던 서류를 통해 최소 3,000명의 병력이 상륙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미군은 일본군의 동선을 예측해 미리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쳤죠. 그리고 9월 12일 밤 비행장으로 넘어가는 남쪽의 능선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능선을 넘어보려 했던 일본 병사들은 이미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대기 중이던 미 해병의 화력에 또다시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일본군은 동료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며 백병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약 800명의 전사자를 내며 실패하고 맙니다. 미 해병은 100여 명의 전사자를 냈죠. 새벽이 되자 능선은 일본군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고, 오늘날 이를 두고 피해 능선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투도 전투지만 일본군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글이 우거진 길을 수십 킬로미터나 걸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썩어가는 식물의 악취로 가득 찬 축축한 습지를 지나야 했고, 수백 미터를 나아가는데 몇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미군의 매복에 대한 두려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해졌고, 밥 짓는 연기에 위치라도 노출될까 생쌀을 씹으며 행군해야 했죠. 한편 미국은 피해 능선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해병 7연대를 중심으로 한 4,200여 명을 증파하고, 그 밖에 차량, 의약품, 텐트, 항공유, 탄약, 식량, 정비 도구 등을 보급하며 비행장을 둘러싼 방어망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합니다. 거기에 비행장에 항공기까지 더해져 미국은 막강한 과달카날 주둔군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 역시 과달카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규모 공세 작전을 계획합니다. 대본영으로부터 과달카날 탈환의 사명을 받던 라바오리 17군 사령관 하쿠다케 하루요시 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병력을 수송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9월 말부터 10월 초 과달카날에 남아있는 일본군 잔여 병력을 소탕하려는 미군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섬 곳곳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미군은 일본군이 큰 공세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미군은 육군의 아메리칼 사단 2,900명을 증파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4척의 순양함과 5척의 구축함들이 수송대를 호위했죠. 한편 같은 시기 일본은 대규모의 도쿄 특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척의 수상기 모함과 6척의 구축함을 동원해 728명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동시에 아리토모 고토 제독이 지휘하는 3척의 순양함과 2척의 구축함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는 작전을 세우는데요. 1942년 10월 11일 자정, 미국 수송대를 호위하던 군함들은 레이더를 통해 일본 함대를 감지했고, 아리토모 제독이 이끌던 함대를 향해 포탄을 퍼붓습니다. 에스페란스 해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투는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야간전에서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죠.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계획된 공세 작전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구축함을 이용한 도쿄 특급이 아닌 수송함을 이용해 도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8척의 구축함의 호위를 받으며 6척의 수송함을 이용해 4,500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국 항공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공고와 하루나 2척의 전함을 파견해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기로 합니다. 일본의 전함은 16,000m 밖에서 14인치 포탄 973발을 퍼부었고, 핸더슨 비행장의 활주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기 48기 파괴, 41명의 병사가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이 대규모 수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10월 1일에서 10월 17일 사이 일본은 15,000명의 병력을 과달카날에 상륙시켰고, 총 2만여 명의 병력으로 총공세에 나서게 됩니다. 마루야마 중장이 이끄는 2사단 7천여 명이 주공으로 비행장의 남쪽의 정글 속을 행군해 공격하기로 합니다. 이를 마루야마 로드라고 부르는데, 24km나 되는 길이를 강, 늪, 해발 2,000m의 산, 혹독한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죠. 그리고 조공으로 약 2,900명의 병력은 서쪽에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정글을 통과하는 마루야마 부대의 행군은 너무나 힘들고 느렸기 때문에 총공세의 날짜를 계속해서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 서쪽 공격대는 늦춰진 날짜를 전달받지 못했고, 결국 서쪽 공격대는 총공세 하루 전날인 10월 23일 미군이 구축한 방어선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군은 이를 가볍게 저지했죠. 그리고 하루 뒤인 10월 24일 마루야마 부대가 비행장 남쪽에 도착했고, 이들은 이틀 동안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37mm 대전차포와 함께 기관총, 박격포 등 중화기로 무장한 미 해병과 육군은 마루야마 부대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오전 8시 총사령관 하쿠다케 중장은 모든 공세를 중지하며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핸더슨 비행장 전투라고 부르는 이 육상 전투를 통해 일본군은 약 3,000명의 병력을 잃었고, 미군은 80명이 전사합니다. 당시 육상에서의 전투와 동시에 일본은 산타크루즈 해전을 치르며 미국의 항공모함 호넷을 격침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본은 베테랑 항공기 조종사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일본 역시 준요를 제외한 전 항공모함을 일본 본토로 후퇴시키죠.
계속된 패배 소식을 접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더 이상 과달카날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대본령에 철수를 건의했지만 대본령은 육군 38사단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일본은 다시 한번 대규모 수송단과 전함을 중심으로 작전을 세웠으나 11월 중순 병력 수송 과정에서 벌어진 과달카날 해전에서 미국에 패배하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7,000명의 수송 병력 중 상륙한 병력은 2-3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고 수송선 대부분이 격침되는 바람에 보급품마저 잃게 되죠. 이로써 과달카날을 두고 싸운 양국 간의 싸움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1942년이 끝나가며 과달카날 전역은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11월 30일 타사파론가 해전에서 일본은 구축함들로 미국의 순양함을 대파하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진 못했죠. 이후 미국은 11월 말에서 12월 휴식과 재정비를 위해 해병 1사단을 호주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미 육군 아메리칼 사단과 추후 합류한 부대들은 12월에서 1월 과달카날에 남아있던 일본 잔여 병력들의 총공세를 가했고 1943년 1월 23일 일본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던 코컨 분하가 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1942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후퇴 결정을 제거했고 일본은 43년 2월 초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철수 작전으로 만여 명의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이로써 과달카날의 핸더슨 비행장을 둘러싼 6개월간의 전투는 연합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기간 일본은 2만여 명의 병력과 함께 수많은 베테랑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미국 역시 7천여 명이 전사하며 어려운 전투를 펼쳐왔으나 미 해병은 세계 최강의 상륙부대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과달카날 전역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밖에 모르던 일본의 공세가 끝나고 미국의 공세를 알리는 전투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세를 가하기 시작한 미국은 과연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될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